떠다달맹 변정국입니다. 오늘 우리 이현주 기자 모시고 새벽에 있었던 대한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명피해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아무튼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급하게 좀 취재를 했어요. 확인할 수 있었던 걸 위주로 왜 이런 게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명확한 사고 원인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조사단이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1차적으로 파악한 것만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고가 있었지만 좀 우려되는 점 그리고 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제 K631편이고요. 기종은 A330-300입니다. 이게 뭐 유럽도 가는 그런 이제 장거리 항공기가 이제 세부를 갔어요. 세부를 가서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 이렇게 착륙을 하던 중에 활주로에서 이탈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승객이 162명 그리고 이제 승무원이 11분 타고 계셨는데 다행히 큰 부상이나 그 다음에 사망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진이 보면은 와 이거 거의 뭐 앞코가 풀스페 이렇게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고인데 밑에 보면 낮 사진이 낮에 보시면 지금 거의 뭐 비행기가 사실상 자동차로 치면 이제 폐차 수준의 네, 이거는 아마도 조종석 밑부분이 완전히 다 갈려 나갔는데 조종석 바로 밑부분에 그 항공기의 자동 운항 뭐 이런 걸 관장하는 그러니까 에이비오닉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자장비들의 그 핵심 부품들이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걸 계속 뭐 수리해서 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좀 사실 기령이 좀 됐습니다. 24년이 넘은 이제 항공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다양한 억측과 뭐 이런 것들이 뭐 쏟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가 부상이 없었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일단 그 착륙 개요를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총 3번의 착륙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착륙을 시도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 때 착륙이 제대로 안 해서 고어라운드 일종의 복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제대로 착륙을 하지 못해서 재상승하는 그 복행을 한번 했고요. 2차로 한번 복행을 했는데 그때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 때 이제 복행을 해서 착륙을 한 건데 착륙을 이제 매끄럽지 못하게 한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다 개요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좀 이제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추론을 가지고만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착륙 시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착륙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저시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때는. 그것은 이 지역의 날씨와도 상당히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바람은 뭐 크게 불지 않았고 거의 정풍 비슷하게 한 5노트, 8노트 뭐 이 정도면 그게 뭐 센 바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엄청 내리고 있었고 공항에서 비행기들의 지금 우리 공항 주변의 날씨가 어떻다라는 걸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뭐 아주 짧은 요약 글자 형태로 배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 기상 자료에는 시정이 8,000m로 나오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활주로에 서서 저기를 봤을 때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멀리 보이냐의 문제고 시속 한 뭐 몇백 킬로, 뭐 400, 500킬로로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바깥을 보는 거는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막 예보가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우리 공항 주변에 일단은 정란운, 그 소나기를 만드는 이렇게 높게 발달하는 여름에 많이 볼 수 있는 구름이죠. 그게 여기저기 깔려 있다. 위에도 깔려 있고 밑에도 깔려 있다. 그래서 그게 한 1800피트, 그러니까 한 뭐 6, 700m 되죠. 그쯤 거기에 이제 여기저기 좀 깔려 있고 그 밑으로 900피트 얘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름이 좀 깔려 있다. 그러니까 900피트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비행기가 착륙 시도를 하는 상황이었고 비도 엄청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거기서 비를 표현할 때 뭐 약한 비, 뭐 아니면 뭐 소나기, 샤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TSRA라고 표현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썬더스톰 샤워 오브 레인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뭐까지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냐면 굉장히 비행기를 흔들리게 한 돌풍까지 다 동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상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때 저희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내려가는데 기장님이 활주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도까지 내려왔는데 활주로 보여야 되는데 그만큼 시정이 안 좋으니까 먼저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보통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아니 비행기가 눈으로 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활주로 방향 가운데로 이렇게 쫙 맞춰서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지적이라서 저희도 거기서부터 좀 의문을 가지고 취재를 하던 도중에 저희가 발견한 게, 일단 노탐 정보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공항에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비행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이제 노탐 정보가 매일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노탐 정보를 확인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자동으로 비행기가 가운데 활주로로 착 알맞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ILS 계기 착륙 장치가 unserviceable,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공지가 떠 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요 부분입니다. 네. 여기 ILS, 아까 말한 그 계기 착륙 장치인데, 이 ILS를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ILS는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착륙 중인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활공각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해 항공기가 안전하게 자동으로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종 이제 전파를 쏘고 해서 비행기 각도를 잘 유지하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이 소위 내 스스로 잘 내리게끔 도와주는 장치라고 보면 되는데, 이 ILS가 런웨이, 여기 어차피 세부 막탄공항은 활주로가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활주로에서 US, unserviceable 돼 있다,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공지가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냐? September 2, 9월 2일부터 until 언제까지? 11월 2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9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ILS라는 그 항행 안전 장비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고장이 나 있었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장님이 그 ILS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눈으로 보고 내렸어야 되는데, 저 시정이 딱 겹쳐버리니까 일단 첫 번째 고어라운드를 시작을 한 거예요. 비행할 때 이 ILS 전파를 잡고 착륙하는 것만 이제 그 정밀 접근 계기 비행이라고 불러요. 이제 ILS를 쏴주지 않으면 전부 다 비정밀 접근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활주로가 보이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고도가 상당히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금 사고기도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그 결심 고도라고 부르거든요. 착륙을 결심하는 고도다. 그래서 결심 고도로. 그 결심 고도까지 내려가도 활주로가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복행을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2차는 또 곧바로 또 착륙 시도를 하는데, 이때도 참 운이 안 좋았던 건지 기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좀 치명적이었던 걸로. 이 차가 참 여기서부터도 궁금하실 때, 이 차가 조금 이제 안 좋았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여주고 다른 기자님들도 그렇게 조금 이제 추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실패하고 두 번째로 접근 시도를 하려고 이제 돌아 나가는 영상인데, 두 번째 착륙 시도 때는 저기서 곧바로 그냥 착륙 시도를 다시 합니다.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다시 활주로에 접근하는데, 이때도 시정이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시정이 달라진 게 전혀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아주 강력한 그 위에서 밑으로 내리 찍는 바람,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죠. 이 분걸로, 특히나 그게 뭐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을 때 하면 충분히 고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복행을 한번 시도할 수 있겠는데, 활주로에 거의 근접했을 때 그 바람이 확 불어 닥친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중요한 부분인데, 비행기가 내려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왔을 때 그냥 내렸으면 되는데, 내렸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위에서 찍어 누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한번 쿵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지를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가 한번 내려오는데 쿵 하니까 놀래서, 쉽게 말하면은 놀래서 이게 자칫 이렇게 하다 무리해서 착륙을 하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장님이 한번 다시 복행을 합니다. 이게 2차 고어라운드가 이제 발생을 해요. 땅에 닿기 직전에는 내려가던 속도를 줄이면서 땅이 좀 부드럽게 닿기 위한 그런 조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위에서 찍어내리는 바람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내려가는 속도 그대로 땅에 쾅 이렇게 찍게 되는데, 그게 초속 한 몇 미터 되면 한 10미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한 번에 한 4, 5미터씩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로 그대로 찍어버리게 되는데, 문제는 비행기 톤수가 무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쾅 찍어버리면서 놀래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브레이크 계열 계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메시지가 뜨기 시작해요. 이 자동차로 치면 뭐냐면 이렇게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주변에 막 그 차는 빽빽하게 대져 있고 그렇죠, 여기다 내 차 네. 대야 되는데 앞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 상황에서 2번 정도 이제 시도를 했는데 2번째 될 때 뭐 어디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렇죠. 계기판에 경고등이 막 뜨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딱 그렇게 복합적인 이제 네네. 경고등이 막 두 번째 복강 때 뜨기 시작해서 기장님이 딱 요때입니다. 나가서 고어 라운드를 보통 한 번 더 다시 했는데 여기서 상공을 돌고 계세요. 네, 이때부터 이제 사태를 파악하고 수습하는 그렇죠. 절차가 예, 이제 시작이 왜냐하면은 돼요. 뭔가 지금 경고등이 막 뜨니까 이게 무슨 문제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브레이크 계통에 이제 경고음이 막 뜨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는 저희는 모르고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네, 이제 네. 조사 결과로 밝혀져야 되는 건데 이제 그때 뭔가 이제 대책을 세웠는데 이때 뭐 제가 볼 때는 회항을 하냐 다른 데로 가냐 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네. 이미 다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의문을 가지시는 게 이때 안전한 데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좀 반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미 지금 엔진 브레이크 계통에 문제가 생겼다 나오는데 어디를 간들 이게 고쳐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비는 오고 연료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연료가 뭐 부족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연료도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3차 시도를 기장님이 이제 하시는데 이미 브레이크 계열에서는 문제가 생긴 거죠. 2번째 착륙 시도할 때 이렇게 그 접지를 했다는 게 정말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고 밑으로 이렇게 쿵 찍듯이 내리 찍혔다면 네네. 그 상황에서 이미 그 착륙 네. 랜딩 기어 시스템에도 굉장한 무리, 그러니까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무리가 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면 항공기 전반을 컨트롤하는 그 유압계통, 네네네. 그러니까 조종면을 컨트롤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뭐 하는 그런 유압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유압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들이 맞아요. 아주 다양하게 네, 뜰 수 네, 있어서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추정을 네, 그렇죠. 해볼 뭐 수 있는데 엔진 역추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그리고 브레이크도 안 먹을 문제에 거고요. 네.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계속 이제 아무튼 그래도 이제 세 번째 착륙을 시도를 하셨고 결국에는 이제 브레이크라는 게 다양한 계통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활주로 해서 제대로 제동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쭉 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주로가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데 이게 한 3,300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이거를 그냥 넘어섰고 그 넘어선 부분이 이제 풀밭입니다. 이제 풀밭이라서 거기에 비행기가 이렇게 앞에 이제 꼬꾸라지듯이 이제 멈춰 서게 네. 된 거죠. 네. 그게 참 다른 기장님들 표현에 있어서는 그렇게 활주로를 쭉 따라서 거기서 멈춘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일단은 비가 많이 온 상황은 활주로가 젖어 있는 수준이 아니고 네. 그 뭐 이제 SNS 같은 데를 좀 찾아보면 그 현지에 사는 분들이 이제 100m 앞이 보이락 말락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활주로가 그냥 젖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아마 거기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브레이크 시스템이 그러니까 오토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일단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네네, 그렇죠. 예. 특히나 그 A330 이번에 사고 기종은 안티스키드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오토브레이크가 작동이 될 때 자동으로 안티스키드 시스템까지 작동돼. 이게 뭐냐면 ABS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로 치면. 네네. ABS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면 브레이크를 사람이 잡더라도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비행기가 막 이렇게 미끄러질 가능성이 그렇죠. 되게 큰 거죠. 아시겠지만 페달을 밟아서 이제 매뉴얼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페달을 밟아서 이제 양쪽 왼쪽으로 왔다 하면서 이제 균형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비행기가 확 틀어져 버리거나 네. 미끄러운 상황에서 그래서 전복이 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정말 잘 하셔가지고 네. 끝까지 그래도 최대한 가신 거예요. 네. 네네. 자동 브레이크가 적용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두 개 브레이크에 가하는 그 발의 힘을 완전히 완전 똑같이 똑같이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렇게 비가 와서 막 물이 고여있는 환경에서는 그냥 휙 돌아버리기 그러니까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기장님들도 활주로 양쪽으로 네. 오프되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그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활주로를 따라서 그냥 미끄러졌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사고가 난 거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추정된다라는 정도밖에 이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이제 다양한 기장님들의 어떤 이제 판단입니다. 그 뭐 사고 결과가 뭐 어떤 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지는 저희도 이제는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된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뭐 복합적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기장이 잘못한 거 아니냐,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비행기가 옛날부터 고장나 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반론 다 있어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청촉할 때는 엔진 계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안 나왔는데 두 번째가 문제가 생겼다고 한 거는 그 사이에 뭔가 있었고 네. 강한 충격이 있다라고 했으니 이제 그게 추론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ILS 장비가 이제 꺼져 있었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가 어제 오늘 꺼져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이런 데였어요. 네. 예. 몇 년 동안 이런 데였는데 다른 데는 잘 갔는데 왜 대한항공은 못 갔냐 이렇게 또 비꼬아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LS 없이도 그냥 잘 갈 수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또 저시정이 끼고 돌풍이 끼고 하니까 급박한 상황이 막 겹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노탐을 잠깐 보시면 요 밑에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 자 보면은 그냥 대충 보시면 여기 이제 포트홀이라고 쉽게 말해서 활주로에 구멍이 나 있고. 네, 잠깐 읽어드리면 네. 앞에 익스트림 써 있는데 네네. 그 랜딩하고 테이크오프를 네, 할 때 예. 예, 굉장한 익스트림 코션입니다. 코션. 네네. CTN이 코션이고 DRG가 듀어링이고요. 네네네. LDG가 랜딩, TKOF가 이제 테이크오프. 그러니까 네네. 이륙하고 착륙할 때 아주 극도로 주의를 해라. 왜냐하면 활주로에 포트홀이 있습니다. 그 북동쪽 방향으로 이륙하는 활주로 끝에서 200m 지점에 중심선에서 4m 벗어난 곳에 한 3cm 정도 가량의 이제 포트홀이 있는데 사실 비행기 바퀴가 뭐 이렇게 작아 보여도 엄청 크니까 3cm 정도면 별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런 노탐을 별도로 낼 정도면 아무튼 뭔가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냈다는 거거든요. 공항에 네. 그런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자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면 여기 또 레이더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첨단 레이더가 아니어가지고 막 레이더라는 게 우리가 알면은 막 비행 항적 추적해가지고 고도가 자동적으로 계산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긴 또 그렇지가 않은 공항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미 정해진 루트로 찍고 그냥 잘 오면 다행인데 오면서 이제 고도 정보나 이런 것도 조종사들이랑 이제 교신을 통해서 주고받는 굉장히 이제 아날로그적인 그런 공항인데 그래서 이게 인프라가 좀 잘 갖춰지지 않은 공항에서 저시정과 굉장히 안 좋은 기상 상태가 맞물리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비행기 엔진 계통이 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겨박제가 쏟아진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장님의 어떤 기지를 잘 발휘하셔가지고 인명피해를 좀 막았다라는 면에서는 일단 정말 천만다행인 거고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예.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네네.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게 이렇게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지 참 네. 사실은 이 사고가 난 다음에 그 민간 조종사 기구 이제 K288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내서 이제 추측성 기사를 쓸 때 좀 주시를 하셔다 그래갖고 사실 저희를 좀 혼내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틀렸을 수도 있고, 예, 뭐 저희가 모르는 게 또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또 말씀인데 제 결론인데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좀 속상해요. 제가 원래는 기사 댓글 잘 안 보는데 댓글 같은 거 이제 다른 기사들도 보면 큰 사고가 날 뻔한 걸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박수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비아냥거리시거나 좀 비꼬는 그래서 이제 승무원들이나 승객분들의 어떻게 좀 감정을 더 아프게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인 거고 그다음에 조종사협회에서도 자료를 낸 게 그런 부분이에요. 뭐 갑자기 조종사 과실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인적인 요소까지도 이렇게 시작하면은 끝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짚어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조종사들에게 몰아가는 여론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종사 이렇게 뭐가 됐을 때 이거를 디펜스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조종사협회가 어떤 사고 조사나 이런 데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근데 항공사라는 것도 자기 기장들을 챙겨야 되지만 또 국토부와의 관계, 항공당국과의 관계 등등등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기장을 완벽히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서로 보완해 주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할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아직 잘 갖춰지지 않아서 미국처럼 그 부분 아쉽죠. 우리가 막 막무가내 식으로 누구의 잘못이다 뭐라 이렇게 좀 해서는 안 되고 상황을 정말 다양하게 파악을 해서 그 뭐 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까지 너는 왜 이때 이거 안 했어?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제 사고는 났고 그런 특히 인적 요소에 관한 맞아요. 내용은 네. 사고조사 보고서에 굉장히 상세하게 담기니까 일단은 좀 한번 기다려 보시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설령 진짜 뭔가 조종사 실수, 조종사의 잘 판단 미스로 나올지라도 일단은 그 공식적으로 나오는 사고조사 보고서를 기다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조치나 어떤 가치적인 판단은 그때 가서 해도 될 것 같고 저희도 사실은 조심스럽거든요.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딱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그 승무원들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다양한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기장님의 상황 판단은 그 기장님이 내리시는 거고 그게 옳다 그르다는 진짜 말하기가 섣불리 하기가 좀 조사를 통해서 네. 아마 네, 조사를 통해서 최적의 판단이 나왔을 거고 네.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사망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진짜 어떤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하셨던 간에 이거는 정말 기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다 했다. 뭐 너무 저희가 이제 누구 편을 든다 이렇게 뭐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무리 안 하고 이렇게 좀 자 이게 설명을 드리는 위주로 생각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세부공항은 지금 모든 게 다 뒤편은 다 딜레이가 돼 있고 아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주로가 하나에다가 지금 뭐 이 사고 때문에 또 좀 다양한 시설들이 좀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아마 그거 복구하는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항상 사고가 났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줘야 되냐라는 것을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자 책임자 누구야? 물론 필요하지만 다양한 어디 하나에 꽂혀서 누구한테 뭔가를 엄청난 책임을 부여하려다 보면 다른 미스들이 안 보여요. 그러면 다른 미스들까지도 다 잡아내서 그러니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는 걸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응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하고 싶은 말도 못 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조사를 하거나 할 때도 막 밀어붙이는 듯이 하지 말고 진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그래서 여기 혹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수많은 비행기들은 괜찮았는데 이번에 대한항공만 이랬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잘 찾아내서 하지만 누구의 잘못으로 먼저 이렇게 재단을 하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아티스트 파일럿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항 결정 문제로 컴퍼니 주파수나 메시지로 회사 연락했다고 하는데 이건 팩트냐? 저희는 주고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확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아예 말을 안 했어요. 기사에도 쓰지도 않고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뭐 저희는 진짜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공개된 내용을 일종의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공개 가능한 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빙산 윗부분을 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 빙산 밑부분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이제 숨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 하는 이유도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고 있는 그동안의 절차에 플러스해서 선진국의 어떤 가이드라인 중에서 배워야 될 게 있다면 배우고 조종사 참여 문제, 조종사를 보호해주는 문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승무원이랑 이 기장님은 나중에 비행할 때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겠어요. 사실은 또 그리고 승객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런 사고가 한번 났다면 이제 비행기를 또 타기 이렇게 무서워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승객분들도 지금 이게 사실 날선 분위기라는 게 모두한테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게 되네요. 지금 보면은 오늘 그 대한항공 우기용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또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빠른 사과를 했었고 물론 사과가 끝이 아닙니다. 사과했으니까 됐어 그건 이게 아니죠. 시작이고 되죠. 앞으로 좀 대처 중에서 분명히 또 아쉬운 부분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니 뭐 다양한 이제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때 너무 또 몰아붙이지 말고 제발 우리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모든 게 좀 흘러갔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어디를 이렇게 두둔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점이 잘못됐다라는 내용이 저희가 파악이 되면 그렇죠. 그거는 기사를 반드시 엄하게 쓸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무튼 오늘 좀 사고로 놀라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건데 그 혹시나 추가적으로 이 세부행 항공편이나 이런 걸 예매하신 분들은 공항 상황이 어떤지 운항 정보를 계속 확인해 보시고 항공사에도 계속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여행사에다가도. 그리고 확실한 거는 여행사나 항공사조차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항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계속 좀 꾸준하게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확인을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뭐 변비행은 라이브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고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혹시나 뭐 잘 모르는 그러니까 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수도 있고 혹시나 듣기에 따라서는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의 이제 본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종합적인 면을 먼저 조금 객관적인 부분에서 공개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정말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이 대처가 잘 돼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거는 현재로서는 정말 박수 칠 일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는 조사에 대해서는
또 저희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필요하면 훈계도 할 거고 정말 박수 받을 일이 또 나온다면 저는 언제나 박수 칠 자세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많은 이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도 파악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갖지 못한 의문점 있으면 남겨주시면은 저희도 최대한 좀 취재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